신사계급은 노예 노동에 의존해서 관조적 삶을 삶으로써 순수 수학의 창조를 이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수 수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이 시간이 나야지 하는데 그 육체적인 일을 노예들이 함으로써 그 지배 세력들이 이런 시간이 났다는 거죠. 공부할 시간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수학의 근거에서 사유가 감각보다 우월하다. 직관이 관찰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직각 삼각형에 대한 정리. 뭔지 아시죠? 그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하고 같다 이거죠. 이 정리가 근데 약분할 수 없는 수, 다시 말해서 무리수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각 변이 이제 빗변이 아닌 변들이 1이라고 치면은 요 빗변이 루트 2가 되잖아요. 무리수는 어떤 수예요? 어떤 그 약분할 수 없는 정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무리수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 거였죠. 무리수라는 걸 그때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가 나왔단 말이지. 직각삼각형 정리로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하다 보니까 에우클레이데스 유클리드예요. 이 사람은 약분할 수 없는 수에 대한 난제, 무리수에 대한 난제를 기하학으로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그 약분할 수 없는 수가 있어도 1 그리고 이제 빗변이 루트 2니까 루트 2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수죠. 다만 약분할 수 없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을 뿐 데카르트는 좌표 기하학을 도입한다. 그래서 다시 산수를 최상위 지위로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기하학으로 해결한 것을 다시 어떤 좌표 기하학을 통해서 산수로 해결한다. 그리스인들이 체계를 세우는 기하학이라는 것은 자명하거나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공리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연역 추론을 통해서 자명한 것과 거리가 먼 정리에 도달한다. 공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거 틀리지 않은, 딱 봐도 맞는 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연역 추론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리에 도달하는데 그 정리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것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 자명한 공리로 연역법을 사용해서 실제 세계와 관련된 사태를 발견하는 일이 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플라톤과 칸트를 비롯한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어떤 공리를 생각하고 그거를 연역 추론으로 계속해가지고 세상의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한 거죠. 18세기 자연권학설은 정치학에서 에우클레이데스의 식의 공리를 찾으려는 시도다. 자연권학설이 뭐예요? 뭐 인간은 누구나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 자명하다고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논리들이. 자, 시간을 영혼과 연결한 신비주의 학설이 순수 수학으로 강화된다. 왜? 수 같은 수학적 대상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 수라는 것이.
그래서 지성에는 드러나는데 감각에는 드러나지 않는 영원 불멸의 세계라는 게 피타고라스한테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없었으면 신학자들은 신하고 불멸에 대한 논리적 논증을 하려고 안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그리스의 정신이 자명해 보이는 공리에서 시작해서 면역적으로 추론하는데 관찰한 거에 있어서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귀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역이라는 것은 어떤 자명해 보이는 위치를 가지고 요것으로 추론하는 게 연역이고, 귀납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찰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귀납이에요. 그래서 귀납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논리가 아니고 반증이 하나만 나와도 그거는 끝장나는 논리가 되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이 기원전 540년에서 480년에 살았는데 만물이 유전한다라는 학설을 내세웠다. 유전한다는 것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한다는 얘기예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섬 출신이었는데 밀레톡스 학파의 과학적 전통에 속하지 않았다. 이 사람도 신비주의자였다. 이 사람은 불을 근본 실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만물은 불 속의 불꽃처럼 다른 존재가 죽음으로써 탄생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대 사상가들을 혹평했다. 그리고 약간 비관주의, 이런 성악설 이런 거랑 연관되는, 오로지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선을 위해 행동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전쟁을 좋게 여겼다. 전쟁은 만물의 공통된 것이다. 투쟁이 정의이다. 만물은 투쟁을 통해서 생성하고 소멸한다. 영혼은 뭐냐? 물과 불이 혼합된 존재다. 불은 고귀하고 물은 비천하다. 그래서 불의 요소가 많으면 더 고귀해지는 거고, 물의 요소가 더 많으면 더 비천해진다. 대립물의 혼합학설. 대립물이 투쟁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운동한다. 그 가운데 결합해서 뭔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립물이 투쟁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운동하는 가운데 결합함으로써 뭔가 생긴다. 그래서 대립물의 투쟁이 중요하다. 만물이 유전한다라는 학설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요? 물이 자꾸 새로운 물이 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물을 담그면은 그게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만물이 계속 변한다. 파르메니데스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기원전 515년에서 445년경에 살았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엘레아 출신이다. 기원전 5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다.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 출신의 철학자들, 과학적 탐구에 몰두하고 회의적 경향을 보인 이오니아 철학자들보다 신비주의와 종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러니까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이쪽은 신비주의, 그리고 이오니아 쪽은 과학적 탐구,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남부 이탈리아에서 신비주의, 파르메니데스. 수학은 피타고라스의 영향 아래 이오니아보다 마그나 그라키아에서 거기서 더욱 발전했다. 근데 당시 수학은 신비주의와 뒤엉켜 있었다. 마그나 그라키아.
거대한 그리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그나 그라키아에서 수학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피타고라스 때문에. 파르메니데스는 형이상학적 논증 형식을 고안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많은 감각 가능한 것들이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참된 존재는 일자다. 그리고 일자는 무한하고 분할할 수가 없다. 일자라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처럼 대립물의 통일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일자 안에 어떤 대립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립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차갑다라는 것은 뜨겁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게 뜨거운 것과 대립하는 게 아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밝지 않다라는 것이지. 다 똑같은 밝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두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밝지 않은 것이 어두운 거다.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신을 생각하듯이 일자를 표현하지 않는다. 일자를 물질적으로 연장된 존재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일자를 구형이라고 말한다. 일자를 물질적으로 연장된 존재로 생각한다. 만일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건 존재가 아니다. 만일 존재하게 될 거라면 그것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계속해서 있었어야 되지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됐거나 어느 순간 미래의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는 거,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존재했던 거, 미래의 어느 순간부터 존재할 거, 이것은 존재가 아니다. 생성은 무효다. 소멸도 없다. 생성, 소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유될 수 있는 것과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없는 사유를 찾지 못하고 대상이 없는 사유가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못한다.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유나 언어 이런 것들은 대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때나 저때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간에 실존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회상할 때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했던 게.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현대에 이른 시기까지도 철학이 파르메니데스한테서 수용한 개념은 역설의 극단을 보여준 모든 변화의 불가능성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실체의 불멸성이었다. 변화라는 게 없다. 이런 아주 힘든 그런 개념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후대 철학자들이 실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실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었다. 근데 파르메니데스가 실체라는 어떤 말을 쓰진 않았어요.